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식구 여러분, 2015년도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6년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식구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인 장석 인사 올립니다. 토요일날 토경마를 통해서 제가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그래도 또 토경마 안 보시고 일요경마 또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토요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찮게도 정말 이 방송을 하는 지금 이 날짜는 1월 1일입니다. 2016년도 1월 1일은 대부분이 다 노는 날이죠. 다 노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뿌듯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시작을 했다라는, 더 일찍 시작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근데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새해 첫날 차들이 없더라고요, 길거리. 출근을 쭉 하고 나오는데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금년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2015년도 첫 번째 경마일이 1월 3일이었습니다. 1월 3일이었어요. 작년에도 역시 경마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월 첫 주.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 금요경마일이다 보니까 금요경마가 시행되지 않고 이틀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이틀 경마가 시행이 돼요. 2015년도 1월 3일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정말 화살처럼 1년이 지나서 2016년도 1월 첫 번째 경마 주간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볍게 돌아보자면 2015년도가 과연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기억에 남을 만한 해였는가, 어떤 해였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내 생에 돌아오지 않는 한 해가 2015년도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 가가 있습니다. 많이 얻었던 분들께서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잃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얻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나쁜 기억은 싹 두고 가겠습니다.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2016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내 생에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많은 해가 지나가겠지만, 2016년도는 정말 돌아봤을 때 정말 기억에 남았다.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참 좋았어. 이런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기억, 여러분들의 미래가 저희 미래와 다를 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함께 갑니다. 2015년도 저와 함께 하면서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갖고 계실 겁니다. 2016년도에는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6년도 경마를. 말뿐이 아닌 과정과 결과로 말할 수 있는 2016년도를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첫 번째 일요경마일인 1월 3일 일요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토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작년까지 어차피 제가 이제 지금 방송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금요 부산은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부산은 시행하지 않고 서울만 시행을 지금 하게 되고 있죠. 하고 있죠, 지금. 서울만 하게 되는데 이번 주부터는 부산 교차까지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어차피 방송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요 교차 요거까지 앞으로는 금년에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동안 교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과정, 어떤 준비를 가지고 2016년도를 시작하게 되는 건지 제가 잠깐 농담투로 말씀드렸죠. 제가 방송을 부산할 거 왜 하는지 아세요? 돈이 되니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돈이 되는데 왜 작년에 안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부산을 여러분들과 함께해도 되겠다. 귀로 듣고 눈으로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함께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 이번 주부터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교차도 같이 진행을 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월 3일 일요영마 한번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1월 3일 일요영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10마 경주라고 봐도 돼요. 다수의 전조 갖고 있는 9번마 럼퍼티온이라든가 10번마 인터캣, 뭐 11번마 뭐 마이티 로드로스 같은 경우는 4세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출주하긴 한데 대체적으로 자기 걸음을 보여준 마필들이 단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주목되는 마필이 이게 사실은 이런 레이스가 어떤 경우냐면은 없는데 마른 행주에서 물 짜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능력마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정말 고만고만한 것들 모이는 데서 쥐어 짜는 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8번마 파이어드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31조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고 출주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물론 내치권의 1번마 아이스탄생이라든가 2번마 희망고 그리고 역시 신마지만 4번마 클레이슛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왜 8번마 파이어드림을 선택을 했느냐. 조교라는 측면이 좀 큽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경기 출주하는 마필들이 조교지 성과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좀 어정쩡해. 찡찡해요. 2번마가 솔직히 그동안 그림을 봤을 때는 어찌 보면 가장 주시도가 큰 마필인데 이 말 아시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말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능력 지난번에 왔어야 돼. 지난번에 이거 똥편성. 지난번에 제가 모두 뒤에 기억하시죠? 모두 뒤에 이거 놓고 들어갔던 경기였거든요. 모두 뒤에 와 모든 마필들이 다 쥐어짜더라고요. 물론 직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약해졌어. 편성은 약해졌고 물론 부담은 들었지만 조건이에요. 그리고 게이트 이것 때문에 아마 상혁이가 지난번에 탔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번에 또 한번 이빠이 조질 거는 맞습니다. 근데 왜 8번마 파이어드림이 더 눈길이 가느냐. 자, 희망고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야. 9번을 뛰었어.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더 나와봐야 지난번만큼 더 뛰는 거야. 조금 더 뛰는 거야. 근데 8번마 파이어드림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근데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 근데 한 개 좀 걱정인 게 있어요. 이번에 이 8번마 파이어드림이 지난번보다 확실히 강해졌어요. 조교라든가 이런 게 좀 강해졌어. 근데 이 마필이 체중이 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11월달 출주했을 때도 그 당시는 사실 체중이 많이 불어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체중이 불지를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조교가 이렇게 센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체중이 안 불고 나왔어. 근데 이번에 강해졌어. 이 얘기는 뭐냐? 당일날 체중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체중의 변화가 나왔을 때 현장에서의 마필의 컨디션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합격점을 줄 수가 있어. 근데
마피를 봤을 때는 야 이것 봐라. 현장 확인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 생각 분명 있어요. 왜냐? 2번마가 표본 오차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편차가 크지 않는 반면에 8번마는 표본이 하나밖에 없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를 몰라. 그래서 8번마가 가장 눈에 띄기는 하는데 8번마를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 일경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2번마 같은 경우는 다 때리는 게 맞습니다. 다 때리는 거. 이건 무조건 다 때리는 겁니다. 아끼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의 성장이라든가 솔직히 기대치는 8번마가 높다. 근데 8번마 여사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 그건 못하겠다. 왜냐? 현장을 봐야 되니까. 해서 이번 제 일경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제가 게이트도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능력이 안 됐던 마패들이 인게이트에 들어왔을 때 물론 인기도도 없고 입상을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수들도 인게이트를 좋아하는 기수들이 있어요. 예전에 대표적으로 인게이트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수가 고 천창기, 지금 조교사였죠. 천창기 조교사가 기수 생활할 때 와, 인코스만 들어가면 나 미쳐. 미친 듯이. 그러니까 내 치고를 파고 들어오는 그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거의 천창기 기수는 내집 게이트 1번이나 2번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선행 내지 무조건 선입이에요. 치마를 다 똑같아. 무조건 조지고 봐. 펜스 붙여놓고. 근데 정확하게 게이트의 이점과 인게이트에서 어떻게 타는지 정확하게 알고 타는 기수가 천창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천천히 기수만큼 4게이트에서 엄청난 효과를 뽑아내는 기수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페로비치. 여러분들 잘 표가 안 나서 그렇죠. 신경을 여러분들이 못 써서 그렇지. 페로비치 기수가 1번 게이트 내지 2번 게이트 들어왔을 때 입상률이요. 죽어요. 죽습니다. 특히나 작년 11월, 12월에 제가 다 기록을 봤거든요. 인게이트 들어왔을 때 입상률이요. 거의 70%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특히나 1번 게이트 들어왔을 때는 거의 80% 육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기록이 나올까 봤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1번 게이트를 탔을 때 기승하는 모습이 거의 흡사해요. 뭐냐면은 들고 파는 기세예요. 예전에 천창 기수 탈 때 똑같아. 조금 이마에 느려. 스피드가 좀 딸려. 근데 1번 되게 닫았어. 그러면은 초반에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무조건 밀고 나오는 게 페로비치예요. 무조건. 그게 선행으로 연결이 됐든 자리를 잡고 나오든 일단은 엄청나게 파고 나오는 게 페로비치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에서 입상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중장거리에서 1번 게이트는 1700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1000m, 1200 단거리에서의 1번 게이트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1번만 라페니치의 지금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죠. 조교까지 시행을 했고, 그리고 데뷔전에서도 이 정도면은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성가치 구력, 무엇보다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페로비치가 기승하고 있어. 내측에서 존나게 까는 거지.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1번마 라페니체, 요거는 굉장히 좀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치가 높은 맛빌로 주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아마도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18조 마필인 이 3번마 희망 로켓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2번마 골드 챔프는 순발력은 있는데 이번에 57까지 올라간 부담 중량. 지금까지 제가 경마를 접근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6군에서 57이면은 1군에서 60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믿음이 안 실린다. 이게 정론이었죠. 근데 여기서 예외사항을 제가 한번 뒀습니다. 항상. 그 예외사항은 뭐냐? 대신 57이라도 선행만은 얘기가 좀 다르다.
선취입 전개를 타는 57은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선행은 다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행만은 전개고요. 취입만은 부중이에요. 조건과 부중입니다. 선행만은 부담 중량을 얼마나 달았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초반에 발주하고 4코너까지 어떤 페이스를 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느냐의 조건을 따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선행 마필입니다. 하지만 취입만은 발주를 하고 4코너까지 오는 과정에서 앞에 마필들의 페이스에 따라서 레이스가 깨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직선에서 올라왔을 때 얼마나 힘을 받고 올라오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나 조건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행만은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마필이 선행을 나갈 때 얼마나 쉽게 나갈 것이면 4코너까지 왔을 때 얼마나 체력을 소모를 피하면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외적인 문제입니다. 2번마 골드챔프. 일단 출주만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말할 수 있죠. 원래는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힘이 붙고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 고민스러운 건 이게 다 좋은데 부중이 높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그거 별거 없다. 중량은 얼마나 편하게 가느냐나. 자, 잘 보세요. 1번마 육지부템 시작해서 14번마 드림 갤러퍼까지. 과연 초반에 2번마 골드챔프의 전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요? 있어 봐야 3번마 희망 로켓 정도. 그러면 페러비치 기수가 다른 기수도 아니에요. 박우른 기수가 선행을 조인트하고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4코너까지 무리하게 깐다? 이런 그림 안 그려져요. 페로비치 기수가 은근히 영리하거든. 그리고 18조 조교사의 성향을 잘 아셔야 돼요. 18조 박대영 조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행 경합입니다. 선행만 자체도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거기다 선행 경합은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페로비치 기수에게 마필을 주면서 작전은 세우고 나왔으리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마 골드챔프가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개로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3경주 2번마 골드챔프 부담 중량 물론 50대 작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과연 4코너까지 어떻게 갈까? 전 쉽게 간다고 봤기 때문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2번마 골드챔프는 이번에 한번 버티는 쪼를 만났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자, 9개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 자, 서울에 조성권이 있다면 부산엔 서승훈이가 있다. 서승훈이 서울에 있으면서 한 석 달 됐죠. 10월, 11월, 12월 내내 아주 사람 아주 그냥 참 돌아버리게 만들더니 결국 마지막 날 쓱 하고 올라가 버리네요. 내려가 버렸네. 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기억하시잖아요. 10월, 11월, 12월 얼마나 속을 새겼어요. 서승훈이가. 우리 예상하는 팀에서 그랬어요. 얘는 진짜 못 믿을래라고. 실제로 진짜 실질적으로 그랬고 기록도 그랬고. 야,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마지막 날 슥 하고 부산 내려가 버렸어. 와, 참. 자, 9번마 에이스퍼 서승훈 기수가 기승합니다. 제가 원래 이거 때리려고 했어요. 승부경주로. 그만큼 9번마 에이스파워는 의미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에이스파워 아마 게이트 열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화면에요. 존나게 세게 보일 거예요. 엄청나게. 미쳤나? 미쳤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해서 저는 이번 제 1경기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합니다. 후단은 훅 갔어요. 9번마 에이스 파워를 놓고 나는 때리겠다. 나는 때리겠다. 이번 제 1경주 부산 1경주가 그러면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네요. 바로 9번마 에이스 파워를 놓고 저는 배팅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는 4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 자, 부산 1경주에 이어서 서울 4경주가 또 한 번의 승부처. 서울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 이거는
똑같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때리려고 하는 말이 지난번에 때렸던 말입니다. 뭘로? 승부경주로.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하면 욕을 먹겠다. 내가 하면 개가 돼보겠다. 아마 존나게 인기도 바닥일 거다. 안 팔린다. 근데 내가 씨발 한번 더 때린다. 내가 더러워서. 이 정도로 말이 좋으면 바닥을 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때려보겠다. 결국은 때려서 죽었어요. 그냥 갔죠. 뭐 그냥 악수해도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이거라 그러죠 이거. 그래서 저는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가 됐습니다. 한 번 더 가려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 때리고 현장을 함께 했던 분들이 이번에 또 와서 현장 들었는데 또 이거면 이 새끼 참 미친 새끼구나 그러실 수 있어요. 야 씨발 검증 끝났어요. 똥말이야. 또 왜 또 추천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와 이 말은 진짜 사람 진짜 미쳐버리게 하는 말이고 네. 내가 진짜 꼭 한 번은 정말 잡는데 정말 세게 잡고 싶은 말. 그리고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이번이 다시는 여러분에게 추천 안 드릴 겁니다. 이번에 추천해서 안 들어오면 정말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딱 한 번 여러분들과 호흡을 진하게 맞춰보고 싶다 해서 이번 이제 4경주 바로 그놈을 갖고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자, 부산 2경주 9대 마패들이 출주하고 단거리 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경주. 자, 6번마 소림 전설. 자, 최근에 조현 기수가 3번을 기승했던 마필이에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상형 조교사 참 대단하다, 진짜. 아니, 물론, 10월 달에는 뭐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거 이해를 해. 뭐 넘어갔다 쳐. 11월에 많이 좋았어요. 그래, 물론 뭐 지난번 총알 바지 한 번 했으니까 뭐, 그냥 한 번 더 기회 줬다 치자. 뭐, 졌어. 그러면, 12월 달에 바꿨어야지. 아니, 12월 달에 바꿨어야지, 12월 달에는. 이걸 12월에 또 태우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기수교체. 고민 없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상형 조교사가 머리 엄청 쓴 거예요, 지금. 편성 보세요, 편성. 제가 봤을 때 이 편성이면은 희원이 태워도 돼. 말을 봤을 때는 결국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희원이 태워도 돼. 근데 굳이 바꿨어요. 뭐겠어요? 확실하게 먹자. 그거 아니겠어요? 이경주 6번마 소림전설은 지난번에 기술을 바꿨어야 되는 말이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경주 6번마 소림전설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4경주에서 들어갔다가 코를 빠뜨렸다. 그러면은 뭐 5경주에서 많이 할 거죠. 5경주가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5경주는 뭐 웬만하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자신 있는 경주 이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워낙에 제가 독한 복귀를 통해서도 다음에는 내가 용서 없다. 무조건 때린다. 그 말이었고 이번 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독한 복귀를 쭉 하잖아요. 그쵸? 아마 이번 주가 아마 그런 날이에요.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중급 이하의 마필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독하게 많이 복귀한 마필들이 거의 안 보여요. 이번 주는 거의 안 보입니다. 딱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여기에 나와요. 사실 우리가 12월 달에 복귀하고 11월, 12월에 복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마필들 많잖아요, 우리가. 그쵸? 나오기만 해, 씨발. 죽여버리려니까. 그러면 많잖아, 우리가. 그쵸? 근데 보통 그게 한 주에 한두 마리 다 걸리게 돼 있거든. 근데 이번 주는 또 없어. 보통 한두 마리가 아니라 세네 마리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기반으로 승부경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딱 한 마리 나왔어요.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럼 뭐야? 그냥 때리는 거지. 아니, 뭘 고민을 해? 나왔는데. 고민 없죠. 맘먹고 있었던 만큼 그냥 때립니다. 이번 제 오경주! 그러면 두 번째 승부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의 경주. 6번마 삼다공주가 11월 달에도 뭐 조교가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 말은 뭐냐면 나올 때마다 지금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12월 달에 이게 인기도 2위 팔렸습니다. 왜 팔렸냐면 물론 그 전에 오차가 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조교가 진짜 좋았어요. 말이 진짜 좋았습니다. 팔렸어요. 근데 이때 제가 고민도 안 했어요. 왜 고민 안 했냐면 상대가 이게 들이대 상대들이 아니야. 아니 상대가 강한 남자 인떡배 이런 건데 뭐 어떻게 삼다공주가 그러니까 그 경주에서 인기도 2위를 팔았다 자체도 골 때리는 거고 그리고 말은 좋았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아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꼭 그것만으로 진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설동복의 6번마 삼다공주는 조교가 어떤 조교였냐면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조교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엄청나게 이걸 아니에요. 근데 뭐를 내가 포인트 갖고 있냐면 와 존나 열심히 한다. 그게 방점이에요. 야 뭐 먹을 거 있나? 와 엄청 열심히 해. 엄청 아, 뭔지 모르겠는데 존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체중이 빠지지 않겠어? 이렇게까지 빡빡이 돌렸는데 그 정도로 이빨 돌려놨습니다. 왜 그랬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꽁으로는 안 돼요. 돈 주고 확인해야 돼요. 이번 제 3경주 돈 주고 확인하겠습니다. 6번마 삼다공주가 왜 이렇게 조교장에서 이빨이 아주 그냥 두 바퀴 돌려가면서 열심히 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 13번마 비오바람이 지난번에 대군마마하고 엮어갖고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제력 기수가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비오바람이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에 가능하지 않겠어? 이번에도 안 될 건 없다. 안 될 건 없다. 왜냐? 지난번에 편성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성에 버틴다려면 결코 약하지 않다. 한 가지 불안한 거. 기수가 애매해. 기수가. 박태종이 갖고 애매한다면 영어죠. 근데 저는 솔직히 박태종 기수는 다 인정해요. 모든 걸 다 인정해. 딱 한 가지. 선행만은 애매해. 박태종의 선행만은 뭐 경마 오래 하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박태종이 제일 위험하게 선행마예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박태종 기수가 선행마를 타면 많이 또 부러지기도 해요. 사실.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뚜렷하게 또 그렇게 능력 추이만은 또 없어요. 왜냐면 번개파워 해설이 타고 입상했을 때 말 존나게 좋아서 조교 이빠이였어. 근데 지난번에 12월 5일 경주 때 출전 때 뭐라고 했어요? 왜 조교를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받아쳤어. 이번 조교가 어땠어? 또 그래. 그러니까 말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약해. 일단 약해요. 그냥 단적으로 했을 때 그냥 약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약해. 인수제. 물론 지난번에 레이스 보면 무조건입니다. 인수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단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한 번 놓쳤어요. 근데 거의 한 번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인수제를 기억한다면은 그 8월 9일 날 나르샤킨하고의 그 경기도 있었지만 그 전에 7월 5일 날 춘식이 타고 입상했을 때 그때 36.5배당. 요게 가장 기억에 남죠. 왜냐면 승부 경주였으니까. 근데 말은 뭐 더 상승된 건 없어요. 근데 자기 걸으면 나올 정도가 된다. 근데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비오바람에서 또 선행을 나갈 겁니다. 추라이가. 그러면 비오바람하고 동시에 쫙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인수제? 아니에요. 퍼펙트 비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측이 아니라 외곽에서 말들이 다 던지는 거예요. 다른 말들이 다 외곽에 있어. 인수제, 퍼펙트 비카, 비오바람까지 쫙 뻔단 말이에요. 외곽에서. 그러면 비오바람이 지난번에 완벽한 조건에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태종이 타고 하면 또 섰잖아. 이거 쓰게 되면 굉장히 어이없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오바람이 못 버틴다 라는 전개를 그리면 페이스를 봐야 돼요. 상당히 하이 페이스에서 비오바람이 선행을 못 나가면서 허브석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뽑아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유리하냐면은 그 옆에 누가 있냐. 그 옆에 누가 있냐거든요. 스피드를 봤을 때는 무조건 퍼펙트 비카예요. 100%죠, 100%. 이 스피드를 봤을 때는 무조건 퍼펙트 비카가 딱 붙어가는 경주. 그러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림이 나와.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외곽에서 그 마패들이 쭉 나왔을 때 결국은 퍼펙트 비카도 지금 선입 이런 걸로 완벽하게 검증된 또 말은 아니야. 물론 그 이전에 선입으로 입상하긴 했지만 지금 그 공백기를 두고 나와서 완벽하게 자기 컨디션이 다 올라왔냐?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말이 좋을 때 보면 저는 좋을 때 보면 속구보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퍼펙트 비카는 조금 달라요. 이 말은 좋으냐 좋지 못하냐는 저는 철저하게 스포 때 직진성을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흔들리고 직진성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쫙 뻗는데 일자로가. 이거는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안 좋을 때는 흔들려요. 근데 지난번에 딱 대표적인 거예요. 흔들려요. 근데 좋으면 흔들림이 없어. 근데 이번에 흔들림이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전개도 보장이 돼. 어느 정도. 해서 저는 이번 이제 6경주 12번마 퍼펙트 비카는 재밌다. 엄청 재밌다. 이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이번 4경주가 부산 메인입니다. 이번 4경주가 부산의 메인입니다. 이번 4경주가 부산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1경주가 제가 1경주가 추천경주였잖아요. 아마 부산 6개 중에서는 그 1경주하고 이번 4경주가 가장 빡시게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던 6번마 영천시대가 감량까지 받아갖고 이빠이 팔릴 판인데 이거 지난번에 지구력이 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선행을 나갔던 게 아니야. 당시에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걸음이 야 이거 봐라. 그 정도의 전개를 타면 원래 기록은 마지막 타임은 한 13초대 후반 3F 타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딱 그려지는 기록이 나왔어야 되는데 기록이 너무 별로야. 그래서 영천시대만 잘리면 이거는 무조건 돈 되겠다는 판단에 딱 섰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대가리가 있어. 해서 저는 이번 4경주를 부산경마 두 번째 승부처이면서 메인 경주로 자신있게 붙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5군. 요거는 조금 사이즈들이 좀 있는 마필들이에요. 스페셜 로드 1위 조재로 기수가 기승해서 입상을 했던 마필. 지난번에 세원이 타서 부담 중량 역시 이제 무거워졌는지 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방에서는 감량을 태우는 거 추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전개가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여준 대로만 인정하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4번마 태양제국. 이거는 지금 이 5군에서 뭘 논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난번에 이게 2착으로 왔어요. 2착으로 왔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박우릉 기수의 JS1 그 기억하시죠? 요거 에이스 기억하실 거예요. 금순위 검지 엄청 팔렸던 경주였어요. 금순위 검지가. 그쵸? 근데 제가 금순위 검지 어떻게 했어요? 빼드렸죠. 아예 뺐어요. 인기 순위 1위였던 금순위 검지 빼고 뭘 때렸습니까, 우리가? 바로 JS1 태양제국. 여기에 때렸습니다. 진짜 능력으로 들어가는 한 방이었어요. 태양제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난번에 2착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해서 2착?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지난번에 대가리 왔잖아요? 지금 5군 아닙니다. 4군이에요. 근데 2착을 했어요. 이번에 5군이에요. 대강 감이 딱 오지 않으세요? 그쵸? 대강 감이 오죠?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잘리든지 대가리로 가든지. 대가리로. 2착이 아니라 대가리로 가든지. 저는 후자 쪽에 손을 들어오겠습니다. 대가리로 간다. 해서 이번 경주는 쌍이 주다. 쌍이 주예요. 쌍이 줍니다. 쌍이 주마권입니다. 이번 제 7경주 4번마 태양제국 가면 대가리로 갑니다. 기억하세요. 2착이 아닙니다. 가면 대가리로 갑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무슨 짓을 해서는 대가리 승부가 갈 겁니다. 마지막에 물론 뭐 목차 이렇게 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지난번처럼 그런 전개는 아니에요. 대가리 승부가 간다. 가게 되면 아니면 화면에 아예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마필 컨셉을 봤을 때 그럴 일은 절대 없고요. 때린다고 봅니다. 뭘로? 대가리로. 그게 이 레이스의 주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 9대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역시 남성이를 태워놓고도 연투를 쳤던 9번마, 5번마 설아발 공주. 부담 중량 늘었다고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 없죠? 그거 하수는 하는 짓이에요. 하수가 생각하는 거예요. 바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수가 생각이 많다. 고수들은요.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5번마 설아발 공주 지난번에 2번에 달 뛰었는데 이번에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해서 2.5kg가 늘어났는데 아예 부담 중량 늘어나서 부러지는 거 아니야?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건 없어요. 부러질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판단이라는 겁니다. 경마는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갬블이 아니에요. 결과를 유추해내는 갬블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확률의 게임입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늘어나서 김남성 기수의 53보다 부담 중량이 늘어나서 이쿠야스의 55에서 잘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기수는 A급이 탔는데 부담 중량이 늘어서 잘릴 확률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은 김남성 기수에서 능력 기수 교체돼서 입상할 확률이 더 높겠어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부담 중량이 늘어나서 잘릴 확률이 더 높겠어요? 아니면은 능력 기술을 교체돼서 입상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경마는 확률 게임이고 판단의 게임입니다. 선택의 게임이고. 해서 저는 5번마 설아발 공주를 선택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 아, 제가 양일간 서울경마 19개 경주를 하거든요. 제일 머리 아픈 경주야 이게. 이게 제일 머리 아픈 경주예요. 왜 머리가 아프냐. 사실은 1번마 로얄 빅토리하고 2번마 아큘러스가 지난번에 복귀를 본 상태에서는 원래 다음에 안 보려고 그랬어요. 안 보려고 했던 마필들입니다. 와, 근데 아니 3군에 어떻게 이런 표정이 나와. 어이가 없다는 얘기죠. 어이가 없다는 얘기. 특히나 아큘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몰라요. 당시에 기록이 12초 2가 나오고 뭐 기록이 엄청 좋았고 뭐 상대방을 5마신 차로 이기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저는 뭘 느꼈냐면은 야 이거 다음에 나오면 좀 불안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야 기가 막혀. 뭐가 기가 막혀? 말이 기가 막혀? 아니에요. 조건이 기가 막혀. 승군전에 또 3.5kg까지 빼줬어. 나는 요즘에 보면요. 이 핸디캡이라고 이거 작년서부터 시작했던 이거 기록이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아킬로스 승군전이야.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3.5kg 빼줘? 이런 개 똥편성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해봐. 지금 유지경성이 51kg야. 근데 아킬로스가 50이야. 이게 핸디캡이야? 지랄들을 한다 씨발 진짜. 이게 핸디캡이야? 도대체 뭐가 기준이야? 아니 유지경성 24전 뛰면서 우승 2번 2착 3회 5세마야. 아킬러스 12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4승 2착 3회 복승률이 승률이 그리고 4세마야. 근데 부담량 차가 탈락 1kg야. 이게 씨발 무슨 핸디캡이야. 지적골린대로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핸디캡이지. 이게 무슨 핸디캡이야. 정상적으로 지들 말대로 핸디캡이고 능력으로 준다. 그러면 아킬러스는 무조건 57 달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분 달아야 돼요. 아니 띄운 가사당 사이즈가 있는데 승군절이나? 아니 니들이 언제부터 핸디캡을 기다렸어. 할 말 좀 진짜 핸디캡에서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네들만의 기준점은 있겠죠. 하지만 그네들만의 기준점이 일반 팬들이라든가 배팅하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점이 돼야죠. 이게 별정인데 이렇게 나왔다. 하면 별정이라는 기준점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어. 3세마 기준, 마령 기준. 이거는 핸디캡이잖아. 핸디캡을 이렇게 주면 안 되지. 핸디캡은 이렇게 주면 안 되지. 핸디캡은. 그렇죠? 결론이 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아킬로스를 어떻게 빼 여기서? 결론은 그거예요. 아킬로스 어떻게 뺍니까 여기서? 어떤 조건에서 빼냐고요. 물론 부러질 수 있어. 부러지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야 부담 중량을 조금 준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론을 갖고 하는 거 아니라고 경마가. 보여주는 결과, 지금까지 보였던 결과만을 가져갔을 때 과연 아큐러스의 부담 중량이 합당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러질 수 있어요. 경마에 합쳐진 게 어딨어. 부러진 다음에 핸디캡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봐. 이래서 부담 중량이 떨어진 거야. 그거는 결과를.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들어오면 뭘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킬로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솔직히 복귀로는 느낌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복귀 느낌은 솔직히 전혀 없었어요. 근데 조건이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선택한 경주들이 뒷맛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8경주! 아킬로스는 그런 말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부산 6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자, 6번마 솔브레이드. 이거는 지금 100%의 복승률이에요. 근데 보통 연투마들을 부러뜨릴 때는 레이스를 치르면서 약점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약점이 안 나왔어. 아직까지 약점이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뺄 수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4군에서 데뷔전 바로 승부를 하고 승군전 올라왔는데 물론 상대 그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단했던 게 뭐냐면 1200에서 1600을 점프로 올라왔어. 근데 여유가 있었어. 1400 내려왔어. 상대 좀 세졌어. 근데 또 입상이 됐어. 이건 능력이거든. 이건 능력이에요. 이건 능력이에요. 물론 나머지 마필도 능력만을 볼 수 있는 마필들 많아요. 터커 같은 경우가 질 때는 7마 신차로 이겼잖아요. 근데 또 1600이야. 부담스럽거든. 사실 1200, 1000m 뛰다가 1600 입상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봤을 때 6번마 소울브레이드는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수업도 문제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 6번마 소울브레이드는 인정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9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가 다음 경주가 1군이죠. 그러면 제가 1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재미도 많이 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잘 맞추니까 좋아하는 거야 1군을. 근데 1군을 두고 2군을 추천 경주 선정했습니다. 그냥? 아니죠.
메인으로 이번 이제 구경주를 선택했습니다. 7번마 헤이킨이 대상 경주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주에 출조하면서 대단한 인기도가 예상이 됩니다. 기수 역시도 호흡면에서 문제가 없는 박우른 기수가 올라앉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담 중량이 58이야. 이거는요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부담 중량이 아니에요. 근데 존나게 팔릴 수도 있어. 팔릴 거야. 근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매니머니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어도 안 된다. 뺐어요. 뺐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매니머니 방송을 내가 예상 방송 하면서도 뺐어요. 이거는. 그때부터 뺀 말이에요. 매니머니는. 물론 제가 더 디테일하게 못 가서 피노누아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못 잡았어요. 하지만 매니머니는 확실하게 빼드렸습니다. 왜 빼드렸냐? 이게 조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컨디션이. 그러니까 미세하게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 계속 지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공을 들이긴 했는데 역시 지난번보다 좋아진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착순에는 들어올 겁니다. 근데 또 맥없이 잘릴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 돈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제 구경주를 메인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이번 제 구경주 확실하게 밀어내죠. 이번 제 구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제대로 한번 붙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일요용마 최고의 승부처인 구경주 기대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400m 1등급. 자, 이거는 뭐가 된다 안 된다를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6번마 선봉. 6번마 선봉은요. 지난번에 제가 위닝 앤디 놓고 A급 승부 들어갔죠. 쌍으로. 그때 선봉하고 붙여갖고 15.4배당. 선봉은 지금 최근에 제가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그리고 운도 좋아요. 그 전에 스페이스. 아, 이거 못 맞췄구나. 이거 뺐지 내가. 스페이스 퀸. 아, 씨발 재수없는 말. 그걸 제외하고는 선봉은 제가 거의 놓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은 3명 센트럴. 유승환 기수의. 요때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것도 3명 센트럴을 대가리 놓고 갔을 때. 그러니까 선봉을 지금까지 대가리 놓고 가서 재미 봤던 거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작전말을 대가리 놓고 뭘 때렸을 때 이때 재미를 엄청 봤죠. 그게 선봉입니다. 항상. 근데 왜 선봉을 느닷없이 끄집어내냐면은 최근에 워낙에 좋은 행보 때문에 이번에 이빨이 팔리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조교 때 느낌이 안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안 좋아. 뭔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느낌이 좀 싸해요. 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빼라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냥 싸한 거예요. 조교 때 느낌이 싸했고 추마표를 조건 자체도 싸합니다. 선봉을 절대 놓고 하지 마세요. 메리트 없어요. 내가 뭘 놓고 선봉을 후착고 해서 때리겠다? 이것도 솔직히 손들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봐야 받치기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야지 선봉은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해요. 이게 지금 뭐라고 확실하게 이게 없기 때문에 뭐 이렇습니다. 막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그 경마 오래 하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싸한 느낌. 그게 오였어요. 선봉은 지금. 그러니까 선봉을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만 어차피 방송 보시고 저하고 함께 하시는 거면 한 가지만 놓고 하지 마세요. 보는 말에 때리는 건 모르겠는데 놓고 하지. 왠지 느낌이 좀 싸해요. 아니 웬만하면 제가 구경주에다 승부를 봐드릴 거예요. 제가 아마 그럴 겁니다. 구경주에 승부가 돼가지고 한 따거리 세게 하면 부담 없잖아. 그러면 선봉을 뺄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럼 돈 되겠죠? 자, 준비한 16개의 경주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6년도의 첫 번째 경마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수많은 경마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긴장감이죠. 그리고 욕심이죠.
시작이라는 긴장감과 더 잘해야겠다라는 욕심, 그것만 조금 털어내고 시작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겠느냐. 1월의 첫 번째, 2016년도의 첫 번째 일요일마일인 1월 3일 일요일마,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시길 기대를 하면서 장성은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